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알고 나면 소고기를 먹은 것처럼, 보약을 먹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질 정보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세입자들이 미리 전세 사기 위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스마트폰 앱 안심 전세 앱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바뀌었는데 첫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예, 정부에서 야심차게 내놨던 안심 전세 앱 지난 2월에 나왔는데요. 이번에 한번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 거죠. 네, 넉 달 만에 두 번째 버전이 나왔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시세 정보가 7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동안 앱에서 볼 수 있는 전세 시세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168만 가구에 그쳤는데요. 두 번째 버전에선 전국 1,252만 가구의 시세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여기에 수도권 빌라와 소형 아파트만 확인할 수 있었던 불편함을 제거해서 이젠 전국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 시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 시세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사기의 표적이 됐던 신축 빌라의 경우에도 이번엔 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까? 네, 신축 빌라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이 정도 보증금이면 괜찮을까 걱정되고 헷갈릴 때 참고가 되는 가격도 담겨 있습니다. 준공 후 가격은 물론이고요. 주변 시세와 비교한 준공 전 가격도 알 수 있게 됐는데요. 기존에는 준공한 후 한 달 시세만 앱으로 볼 수 있었는데 준공 후에 한 달이면 이미 계약도 다 하고 입주를 할 때라 너무 늦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보완된 겁니다. 다만 집마다 따로따로 등기를 칠 수 없는 다가구 주택은 여전히 시세 조회가 어렵습니다. 예, 이번 전세 사기가 확산한 데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책임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떨까요? 맞습니다. 국토부가 얼마 전 진행한 전세 사기 연루 의심을 받는 공인중개사 특별점검만 봐도 그런데요. 네.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들이었는데 조사 결과 99명, 약 41%가 108건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습니다. 중개업소로 등록하지 않거나 이름만 빌려준 무등록 중개건이 가장 많았고 자문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한 그런 중개사도 있었는데요. 이번 안심전세 앱에서는 이런 공인중개사들의 과거 이력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 버전에서도 이런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을까요? 네, 1차 버전에선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이 직접 앱을 켜서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차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신청하면 FC를 통해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 알림이 가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임차인이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악성 임대인인지 따져보려면 여전히 집주인 동의가 필수인 건데 만약에 뭐 거부를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네, 임대인이 앱에서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해서 앱을 깔지 않으면 정보 자체를 조회할 수 없는 건데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지난 2월 개정됐지만 시행은 9월부터라서 그전까진 동의가 필수인 상황인 겁니다. 또 눈여겨볼 지점이요. 안심 임대인 인증서라고 모범 집주인에게 발급되는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 임대인 인증서, 그러니까 위험한 집주인 정보만 있는 게 아니네요. 네, 전세금을 떼먹거나 세금을 안 낸 적이 없는 집주인에겐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주는 건데요. 기존에 임대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모범적인 이력이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선 한 번 더 발품을 팔고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꼼꼼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안심 전세 앱 2.0 앞으로는 이 앱으로 피해자를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 주제는 어떤 걸까요? 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용대출을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앱이 나왔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15분이면 대출을 갈아타기가 가능해서 소비자들의 기대가 정말 높은데요.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대출을 소개해주는지 짚어보려 합니다. 예, 많은 분들 좀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이미 이런 금리 비교 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썼는데 구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기존에는 금리를 알아보고 대출을 받으려면 직접 발품이나 손품을 팔아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앉은 자리에서 스마트폰 앱 하나면 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비롯해서 모두 53개의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건데요.
대출 조건을 반복적으로 조회해도 신용 점수에는 영향이 없고 마음에 드는 조건을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은행에 안 가도 되고 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또 일단 굉장히 편리할 것 같네요. 그렇죠. 다만 이번에 옮길 수 있는 대출은 보증이나 담보가 없는 10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로 한정됩니다. 조건에 들어가 대출을 갈아타기로 했다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 계약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에서 기존 대출금을 갚는 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상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맛집 골목이 생기듯이 스마트폰 안에서 이런 대출 골목이 따로 만들어진 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대환대출 서비스인데요. 앱 설치부터 대출 갈아타기 결과 확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15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맛집 골목에 들어서면 자신의 가게로 오라고 호객행위에 나서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인데 이번 서비스에 참여한 금융사 등 70여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당국은 중도 상환 해약금을 지원하거나 우대 조건 기준을 낮추는 등 금융회사 간 경쟁을 통해서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대면 거래하면 늘 이렇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런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범죄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전할까 걱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정부의 엄단 의지에도 보이스피싱이 활개치는 건 이 같은 비대면 금융과 통신의 활성화 때문이란 분석이 있는데요. 은행에 가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통신사 대리점을 찾지 않고도 택배로 유심칩을 받아서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21년 129억 원에서 지난해 304억 원으로 135% 뛰었을 정도인데요. 그런 만큼 금융당국은 서비스 개시 후 생기는 문제들을 보완해서 비대면 금융범죄를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금리가 싸다고 모든 게 오케이는 아니죠. 우대금리 조건과 중도 상환 수수료, 또 대출 한도까지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박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